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입니다. 쉴 수 있어야 진짜 사장. 공항을 들락거리거나 병원의 진료 카드를 작성할 때면 직업란에 내 직업을 쓰려다가 머뭇거릴 때가 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유통체인 중에 하나가 된 회사를 소유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자본과 고액 자산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지만 실상 하는 일은 없다. 상장된 회사의 일대 주주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출근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저런 명함을 가지고 다녀도 막상 내 직업을 표기하려면 모호한 구석이 있다. 사업가, 기업가, 자본가 그 어떤 것도 직업이라기보다는 직업의 분류 같다. 딱히 내 직업이라 칭하기엔 낯설다. 그래서 비행기 안이나 사교 모임에서 누군가 직업을 물으면 그냥 농부라고 말한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무언가를 심고 자라게 하는 일이 여전히 좋고 들판에 자라는 여러 풀들의 이름을 익숙하게 외우고 식용을 구별해내는데 재주가 많기 때문이다. 농부라 하면 다들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난다. 그러나 누군가 진지하게 무얼 하는 사람이냐 묻는다면 나는 생각사라 말할 것이다. 생각사는 변호사, 의사와 같이 법률 조언이나 병을 고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며 생계를 유지하듯 생각을 전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사다. 나는 생각을 통해 내 사업을 만들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고 친구들을 만든다.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면 그걸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다.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 힘을 가진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실체의 에너지를 가지며 그 생각은 발현할 준비를 한다. 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 종이에 글로 적었을 때다.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에서 씨앗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씨앗이 정말 발현할 것인가 아닌가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유지해 가느냐에 있다. 화분에 씨앗을 심었을지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말라 죽는다.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생각은 점점 자라 실체가 되어 나를 감싸게 된다. 나는 이렇듯 간단한 방식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 나는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나 친구들 사이의 유대감 역시 상상과 생각을 통해 얻었다. 얻고자 하는 사업체나 자산의 종류 역시 먼저 상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룬다. 내겐 지금도 여전히 20여 개가 넘는 상상 리스트가 있다. 해마다 그 중에서 목표를 이룬 것은 삭제하고 빈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적어 넣는다. 그리고 수첩에 넣어두고 편한 시간에 들여다본다. 당장 그리고 정말 간절한 목표들은 이메일 암호로 만들어 하루에 서너 번씩 어쩔 수 없이 상상토록 유도한다. 어떤 상상은 불과 몇 달이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상상은 4년이 걸리기도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떤 목표는 참외처럼 몇 달이면 있기도 하지만 사과나무처럼 몇 해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방식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성공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수없이 알려줬지만 실제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생각사란 직업 이전에 이미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생각사란 직업을 갖기 위해선 돈도 필요 없고 따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그저 남모르는 편한 시간에 머릿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상상을 꾸준히 되뇌는데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나는 하루에 불과 몇 분만 투자함으로써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현생에 내 나라를 내가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며 매주 복권을 사는 것보다 그 길이 훨씬 빠르고 현명하다. 수의실, 화장실, 사장실, 그리고 주주정책. 나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가발 원사를 제조해 수출하는 한국의 상장기업 우노앤 컴퍼니의 주식을 매입해왔다. 장부상으로 들여다본 회사는 자본력과 기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혹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다. 회사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숫자상으로 살펴본 회사가 실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나만의 기준은 독특하다.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면 사장실에 가기 전에 반드시 두 군데를 들른다. 수의실과 화장실이다. 수의실에 앉아 캔커피를 한 잔 나눠 먹다 보면 작년보다 물동량이 늘었는지 직원들이 늘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다. 사장이 제대로 출근하는지 간부들은 성실한지도 알 수 있다. 그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라면 그 기운을 수의실에서 가장 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수의실이 없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는 곳은 화장실이다. 화장실은 그 회사가 관리되는 마지막 부서이다. 만약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면 그 회사는 지금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휴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수도꼭지는 지저분하고 거울에 비누 거품이 가득한 화장실은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로 관리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업무 체계가 확실하고 규칙과 규정이 잘 지켜지고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는 조직은 화장실이 절대 더럽지 않다. 이 회사의 화장실은 깨끗했다. 벽에 걸린 수건은 정갈했고 매시간 관리를 받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이 정도만 살펴보아도 이 회사가 발표하는 연간 사업 보고서가 얼마나 신용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은 사장실이다. 사장실은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허세가 많고 사업 외에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은 사장들은 벽면에 상장, 위촉장, 상패, 기념패, 감사패 등으로 가득 채우기 마련이다. 그도 모자라면 책상 위에 질비하게 뭔가 늘어져 있다. 그리고 두툼한 카펫에 골프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명함도 여럿이고 직책도 다양하다. 동창회나 이런저런 협회의 이사나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유치한 방법을 투자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단순한 주식 투자자가 아니다. 나는 단기 상승에 동조하여 투기적인 형태로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동안 내 경험으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언제나 더 쉽게 날아갔기 때문이다.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 회사를 갖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를 갖는 것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은 식당 하나를 매입하더라도 매장을 방문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에는 신문 기사만 보고 당장 모니터 앞으로 달려간다.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박스를 설명만 듣고 사는 꼴이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다. 다행이었다. 내가 방문한 이 회사는 사장님도 격이 없이 소탈했다. 카펫은 두툼하지도 않았고 허세로 받아들일 만한 상패도 없었고 벽은 제품 견본들로 꾸며져 있었다. 전형적으로 일을 좋아하는 사장이었다. 동석한 직원이 우리 사장님은 출장 후에 남은 출장비를 꼭 반납하신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저런 양반이라면 더 뭘 바라겠는가.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 1. 정치인이나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 할 때. 정치인이나 신문 기자들은 불가근, 불가원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이지 않는 힘에 기대어 어떻게라도 한 번에 사업을 키우려 하는 태도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다. 2. 하급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나 업무 확인이 눈에 띄게 줄어들 때.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지시를 내리고 관리할 사람이 사라진 경우다. 3. 사장이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자주 모를 때. 여자를 만난다거나 도박을 하거나 사업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4. 고급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 자동차, 정원수 등과 같은 것에 빠질 때. 스스로 사업가가 아니라 고상한 인물이 되려 하나 사업도 지키고 고상함도 지킬 수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이 이러면 이대까지 갈 수도 없다. 5. 연예인, 정부 고위 관료,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 자신의 가치를 그런 유명인과 동일선상으로 높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들어가는 돈에 비해 이득이 없다. 가장 부실한 투자 중 하나이다. 6. 사장 주변에 새로 사귄 친구들이 안내도 받지 않고 회사를 들락거릴 때. 회사 내 정규 라인이 사라지면 이렇게 된다. 직원의 권위가 존중받지 않고 이런 사장의 친구들이 늘어나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친구들도 생긴다. 7. 사장이 사장직을 전문 경영인으로 대신하고 회장이나 다른 타이틀을 모으러 다닐 때. 경영보다 타이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다시 경영으로 돌아오려면 한번 망해야 가능하다. 8. 신문이나 잡지에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나오거나 방송 출연이 잦아질 때. 세상에 나를 자랑하고 싶거나 동창들에게 칭찬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한때 성공했던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9. 경쟁자들을 얕보고 공공연히 무시할 때. 경쟁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사업의 산업 자체를 욕하는 것과 같다. 그 산업에 애정이 사라지면 사업도 사라진다. 10. 가족들이란 이유로 요직에 들어오고 임원 자리에 측근들이 가득 찰 때. 가족과 측근이 많아지면 유능한 직원은 미리 포기하고 나간다. 머리는 엄청 크지만 허리도 다리도 없는 이상한 동물들은 결국 죽고 만다. 11. 과식과 폭식하는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할 때. 이런 습성은 건강을 해치고 맑은 생각을 결코 갖지 못하게 한다. 판단할 머리도 일할 몸도 사라진다. 하늘도 이런 사람은 돕지 않는다. 세상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12. 기부 금액이 늘어나고 상패와 위촉장이 한쪽 벽을 넘겼을 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다. 이럴 때 회사는 사장도 버린다. 고객을 10배로 늘리는 방법. 한 사람의 고객을 만족시키면 10명의 고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고객을 실망시키면 10명의 기존 고객과 100명의 미래 고객을 떠나게 한다. 서비스 사업에는 상당히 종합적 테크닉이 사용된다.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가격, 품질, 청결, 친절 등 모든 것이 필요하다. 이 중 하나라도 소홀하면 고객은 떠난다. 이것을 다 만족하더라도 떠날 수도 있다. 시대 흐름이나 유행의 변화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 한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단발 고객의 비율은 생각보다 꽤 높다. 20에서 30이 아닌 70%에 육박한다. 이런 데이터들은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보면 정확히 산출해낼 수 있다. 매장에 새로운 손님을 한 명 데려오는 마케팅 비용은 그 고객이 지불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불러들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매출 증대 방법이다. 내 매장에 들어온 손님에게 지극한 환대를 보여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사업주 입장으로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매장 안으로 발을 디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에 주목하고 고객 한 명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여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업가라면 단발 고객을 상대로 그 비용이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안다. 사업가들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난 광고비와 할인 혜택 또는 원가에 가까운 미끼 상품 등을 내걸지만 그렇게 불러 모은 신규 고객이 고정 고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 고객 모집만큼의 정성을 안 들인다. 구멍 뚫린 어망에 잡은 물고기를 넣어놓고 다른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셈이다. 사람들은 흔히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가격이라고 착각한다. 가격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또한 여러 요소 중에도 지극히 작은 요소 중에 하나이다. 당신이 선호하는 매장이나 당신이 자주 가는 업체를 보아도 단순히 싸게 판다고 자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느낄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돈을 사용할 때 가치를 중심으로 사용한다. 싼 가격의 가치를 느낄 때는 동일 공산품이 동일 상권 안에서 경쟁할 때 뿐이다. 스위스 융프라우효 역에서는 한국 컵라면이 8,000원이다. 한국 편의점에서는 850원이면 살 수 있다 해도 알프스산을 발 아래 두고 먹는 컵라면은 다른 가치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컵라면을 먹는다. 소비자가 가격만 중시한다고 믿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영자는 실패한다. 소비자에게 내 상품과 매장이 주는 가치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내 매장에 찾아오고 내 상품을 사려는 이유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행히 그 이유라는 것은 참 많다. 건강, 사치, 안정감, 도덕성, 유대감, 호기심, 편리성, 미용, 사회적 책임감, 교훈, 흥미 등과 같이 특정한 가치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니 유능한 사업가가 되길 바란다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려 하지 말고 가치를 팔려고 생각해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나 자신은 한편으로 소비자요 고객이다. 내가 어떤 대우를 원하고 어떤 매장에서 어떤 식으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답이 보인다. 내가 고객에게 상품이 아닌 가치를 팔려고 마음먹는 순간 나는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로 성장한다. 이것은 모든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자 원리이다. 자기 결정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겐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면 내겐 자기 결정권이 없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삶이란 노예나 별반 다름없다. 내가 좋아 선택한 직업 안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산다는 것은 인간의 실제 삶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면서 가장 축복받을 만한 일이다.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린 수많은 결정의 산물이다. 내겐 언제든지 내 환경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 중간에 어디서부터 포기했는지 모른다. 또는 내가 포기하고도 그것이 내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 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거의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돈으로도 얻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으나 재정적 자립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과히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그 이유는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결정권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자유로움에서 시작한다.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완벽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이 진정 당신의 생각인지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 내 생각 안에는 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있다. 미안함, 여론, 역사인식 부재, 절박함, 통계, 오래된 꿈, 팔랑귀, 욕심, 종교, 병든 몸 등등이 내 생각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무릇 리더란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전화기나 음악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혼자 동네 걷기를 즐긴다. 그렇게 걸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종아리를 맞을 때처럼 번득이며 내 진짜 마음과 생각을 찾아가는 나를 본다. 당신의 종교 지도자가 뭐라 하든 당신 스스로 다시 한번 경전을 읽고 묵상하기 바란다. 신이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경전 해석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선배들이 이런 방법이 옳다 하면 그대로 따르기 전에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하기 바란다. 때때로 시기에 따라 전혀 반대 방법이 전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책방에서 좋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나도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이라고 믿지 마라. 자기 개발서의 상당수가 당사자의 경험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교육서이다. 간혹 직접 경험한 당사자일지라도 자신이 이미 이룬 성공을 후에 기술하는 과정에서 미화되고 과장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대로 따라하면 위험한 것들도 많다. 마치 주식에서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처럼 지나온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방정식이 내일 승률을 보장하지 못한다. 과거를 알아본다는 용한 점쟁이가 미래는 엉터리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난 후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바란다. 비행기 추락사고라도 한 번 나면 다들 공포심을 느끼고 자동차로 여행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비행기 여행은 자동차 여행보다 훨씬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자기 자신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니 위험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 뒷좌석에 타기만 하면 멀미를 한다거나 내가 간지럼 데우면 괜찮은데 남의 손이 배 근처에만 와도 죽겠다는 사람도 있다. 모두 자기 결정권이 없기에 보이는 공포다. 자기 결정권은 나를 바로 세우고 공포를 이기게 한다. 이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갖추고 배워가면 자신만의 형태를 가진 멋진 인생이 탄생된다. 얻고 싶다면 주어라.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 여자에게서 사랑을 얻으려면 헌신을 주어야 한다. 친구에게서 우정을 얻으려면 신의를 주어야 한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재능을 보여야 하고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려면 신용을 주어야 한다.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이든 그 가치를 대신할 것을 내놓아야 한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시간과 잠을 포기해야 하고
롤러스케이트를 배우고 싶다면 정강이를 내놓아야 한다.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유명해지고 싶다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사장이 되고 싶다면 가족과 수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는 가장 비싼 것을 가져가기 위한 숨겨진 대가일 뿐이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공짜처럼 얻은 것은 결국 사채 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은 처음부터 성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춰야 하며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얻는 모든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다. 쉬운 길에는 사람이 많고 지름길은 막다른 길로 변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쉬운 길도 지름길도 없다. 잠시 나타난 쉬운 길과 지름길이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는 행운을 지금껏 나는 보지 못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여 생긴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빚이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 내가 갚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도 복리이자로 집요하게 찾아올 것이다. 성실과 정직이 가장 바르고 옳은 길임을 의심치 말고 순류에 따라 믿음을 갖기 바란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